본격적으로 학년별 국어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수학과 달리 학년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예비고1 학생들의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국어 과목은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체계가 없다, 무질서하다,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과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원리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1 학생들은 국어의 전반적인 체계와 국어 과목의 본질적인 개념과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각 영역 고유의 특징과 기본적인 학습 사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비문학글 같은 데는 고1 학생들이 보기에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영어 과목이라면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전을 찾아보는데, 국어 과목은 소홀히 생각하고 추측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초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국어 단어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기본적인 예비고1이 공부해야 될 그런 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영역별로 문학 영역과 비문학 영역, 즉 독서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문학 영역은요, 좀 전에 이제 전반적인 체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 전체를 보게 되면 크게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뉘고, 고전 문학에서는 원문과 산문, 현대 문학은 현대시와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과 원문에 공통된 그런 갈래로서 극문학이나 수필문학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문학 영역에 있어 교육 과정 중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런 작품을 위주로 감상하면서 문학의 체계나 원리, 그리고 그 문학 이론들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 가운데 가사문학 같은 걸 얘기하면 최초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국인의 상충곡이나 정철 선생님의 3대 가사문학,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품이죠. 또 현대시로 예를 들면 윤동주나 이육사의 저항문학, 혹은 청록파 시인의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꼭 학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품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독서 영역, 예비고1 학생들이 지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비고일 학생들 보면 이제 입학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학력평가 문제를 많이 풀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단순하게 그 독서 영역 글을 읽고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글이 있을 때 모든 글들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스스로 나누는 연습과 각 단락별로 제시된 수많은 정보들을 정리하는 연습, 그걸 통해서 글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글 쓴 사람이나 글 속에 있는 과학자나 철학자들, 예술가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글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 영역도 아까 앞에서 분야가 나뉘어졌다고 했는데요. 그 분야는 과거에 2008년부터 2013년 수능까지는 6개의 분야, 6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어와 언어에 관계된 지문이 문법으로 빠지면서 5개의 지문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2017년 이후로는 그것을 3개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과 예술, 그리고 사회와 문학, 그리고 과학과 기술, 이렇게 3분야의 비문학글 3편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예를 들면 인문 분야에 있어서
동서양 철학자들의 그런 사고가 담긴 글이라든지 또 과학 지문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 예술 지문 같은 경우 예술의 본질, 다양한 현대 예술 갈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식적으로도 그 정리를 하고 관계된 글들을 읽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1학년 때 그 글의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서 지문을 읽더라도 늘 개요 작성을 하는 걸 습관해야 됩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글의 측면에서 보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글을 읽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굳이 개요를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읽은 글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개요를 쓰고 이 글을 썼을까를 예상하면서 개요를 작성하다 보면 저절로 글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향상되고 그리고 글에 있는 정보들을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에는 독서 지문은 꼭 개요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이 개요 작성하는 부분을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귀찮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중국 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빵지 브스 이끄즈다. 뚱뚱이는 절대로 한 숟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만이 실력 네. 향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귀찮아도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귀찮아도 꼭 개요 작성을 함으로 해서 독서 영역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선행학습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하루 공부 시간을 얘기합니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5시간만 공부하자입니다. 15시간이요? 15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공부하다 쓰러 지쳐 잠이 들 텐데 15시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5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네. 꾸준히 그렇게 수능 볼 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누구나 다 저는 수능에 가서 1등급 나아가서 원점수 만점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예,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우리 정음 김상춘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시간만 공부해라. 예.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5시간 잠을 자라는 게 아니고요. 15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학년 학년별 국어학습 중에 1학년 국어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학년 국어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